오늘은 칭기즈칸의 사구 중 한 명이자 세계 최고의 장수로 평가받는 수부타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구란 4마리의 개란 뜻으로 칭기즈칸이 신뢰하는 4명의 장수들을 부르는 말이죠. 사구 외에도 사준으로 불리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준은 4마리의 말이란 뜻이죠. 사준은 보통 몽골 제국 내정에 관여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사구에 속한 수부타이는 칭기즈칸이 가장 신뢰하던 장수이자 몽골 제국의 사령관이었죠. 수부타이는 살면서 65번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20번의 원정에서 정복한 국가만 무려 32개에 이릅니다. 무예도 뛰어났지만 전쟁과 전투를 보는 눈은 천재였죠. 2년 만에 호라즘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틀 만에 폴란드군과 헝가리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칭기즈칸이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하게 된 것도 수부타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세계 최고의 장수라는 명성을 가진 수부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수부타이가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지역은 서양과 중국이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수부타이의 인생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왜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듣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수부타이는 1175년 몽골의 오농강 부근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부타이의 어머니는 출산 중에 죽고 수부타이는 대장장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죠. 일각에서는 수부타이가 숲에서 거주하는 우량카 부족의 혈통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통은 수부타이가 유목 생활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수부타이가 칭기즈칸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14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에는 칭기즈칸이 아니라 태무진이었는데요. 수부타이는 17세가 되어 태무진의 군에 입대하고 태무진은 약 10년 만에 분할된 몽골을 통일하고 칭기즈칸으로 불리게 되었죠. 수부타이도 27세가 됐을 때 몽골 제국 장수 중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뿐만 아니라 운 좋게 줄도 잘 탔다고 볼 수 있죠. 수부타이의 신화가 시작된 것은 1218년 몽골 제국과 호라즘 왕조가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교육의 범위를 넓히려고 했죠.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의 특성상 교육에 의지해야 하는 구조였기도 하고 당시 몽골 제국은 여진족들이 차지한 중국의 청두를 정복하는 중이었기에 칭기즈칸은 호라즘 제국과 딱히 피를 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칭기즈칸은 호라즘의 6대 술탄 무함마드 2세에게 몽골인과 무슬림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무함마드 2세는 몽골인들의 수염을 밀어버렸고 무슬림 사신은 처형시켰죠. 분노한 칭기즈칸은 청두에 최소한의 병력만을 남겨둔 상태로 호라즘 제국을 치게 됩니다. 바로 호라즘 원정의 시작이죠. 호라즘 원정의 막바지에 수부타이는 무함마드 2세를 잡아주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무함마드 2세는 군대를 모두 잃고 호라즘 제국의 영토를 빙빙 돌며 도망치고 있던 중이었죠. 칭기즈칸은 수부타이에게 이만의 군사를 쥐어주었지만 수부타이는 무함마드 2세를 끝내 찾아내지 못합니다. 무함마드 2세가 카스피에 고립된 상태로 생을 마감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하지만 수부타이의 목적은 무함마드 2세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호라즘 제국의 모든 영토를 거치면서 지나쳤던 지역 대부분을 정복하거나 멸망시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부타이는 현재 러시아 지역이자 동유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키예프 공국까지 전진하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된 키예프 공국은 캅차크 칸국과 노브고로드 공국까지 연합하여 7만의 병사를 끌어모읍니다. 결과는 다시 한번 대학살이 벌어졌죠. 키예프 공국이 준비한 7만의 병력 중 단 한 명도 전쟁에서 살아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수부타이는 다시 한번 진군하여 키예프 공국에 남은 병력마저 모두 학살했죠. 멈출 줄 모르던 수부타이의 진군은 칭기즈칸의 복귀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몽골 제국이 호라즘 원정부터 키예프 제국을 몰락시킬 때까지 걸린 기간은 단 2년이었죠. 호라즘 원정은 몽골 제국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지만 몽골 제국의 피해도 꽤 컸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얻는 게 더 큰 전쟁이었죠. 문제는 몽골이 자리를 비운 사이 중국의 서하가 복수의 날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서하는 과거에 몽골에게 처참하게 당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하가 복수의 날을 갈았다고 해서 진다면 칭기즈칸과 수부타이가 전설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복수는 실패했고 몽골은 서하를 다시 한번 부순 후 금나라로 진격하죠. 그런데 한창 금나라로 진격하던 중 칭기즈칸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수부타이는 금나라와의 전투 중에 칭기즈칸의 죽음을 알고 후퇴하게 되죠. 칭기즈칸의 아들인 오고타이를 몽골 제국의 새로운 칸으로 추대한 후 수부타이는 다시 금제국과의 전쟁을 이어갑니다. 수부타이가 이끌었던 모든 전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금의 수도는 무너지죠. 금의 마지막 황제였던 애종은 도망치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금나라는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이제부터는 수부타이의 업적 중 가장 높게 평가받는 몽골 제국의 유럽 원정입니다. 1220년부터 수부타이는 키예프 공국 정복 때 받았던 땅을 치기 위해서 원정군을 모았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 계획이 통과된 건 아니었습니다. 수부타이와는 다르게 오고타이는 유럽으로 가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이미 몇 차례 재미를 봤던 아시아 쪽을 더 쑤시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부타이의 야망은 몽골 제국의 황제마저 설득시켰죠. 수부타이는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다시 한번 러시아로 향합니다. 사실 유럽 원정의 지휘권을 가진 인물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칭기즈 칸의 아들인 바투입니다. 바투는 자신의 능력이 수부타이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모든 지휘 권한을 수부타이에게 넘겼죠. 자존심을 세울 만도 한데 상당히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투에게 받은 실권과 자신의 실력, 야망을 가지고 수부타이는 원정을 시작하죠. 수부타이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겨울이 되어 강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야 7만의 병사를 이끌고 대륙을 건넜습니다. 수부타이의 군대가 행군한 거리만 무려 7,000km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속도가 절대 느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유럽에서 몽골의 침략 소식을 듣기 전에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몽골의 군대가 러시아 북쪽에 도착했고 1년 만에 러시아는 초토화되기 시작했죠. 말 그대로 대학살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러시아 전 지역을 정복하고 겨우 살아난 키예프 국궁을 다시 무너뜨렸죠. 원정이 끝나갈 때쯤에는 바투가 러시아 북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몽골이 러시아를 거의 다 부셨을 무렵 러시아 사람들은 도망쳐서 헝가리로 향하는데요. 당시 헝가리의 국왕 벨라 4세는 몽골 제국의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러시아 유민들에게 기독교인이 될 것을 조건으로 헝가리에 받아주면서도 수부타이에 대한 긴장은 전혀 하지 않았죠. 유민을 받아줬다는 건 사실 몽골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비슷했거든요. 1년 후인 1241년에 수부타이는 헝가리로 쳐들어갑니다. 수부타이는 헝가리 정복에 상당히 섬세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헝가리 주변의 보헤미아 지역을 모조리 정복해두고 헝가리를 수술하기 시작했죠.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서도 총력적이 아닌 곳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등 헝가리에게 혼란을 주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벨라 4세는 난생 처음 보는 몽골 제국의 군대, 아니 수부타이의 전력에 처참히 짓밟히죠. 지원을 요청하려 해봐도 주변 국가들은 몽골에게 이미 당한 뒤였습니다. 헝가리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고 유럽 국가들에게도 지원을 받아 10만의 병력을 모았죠. 이 연합군에는 당시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도 있었습니다. 모의 전투가 시작된 것이죠. 헝가리 연합군의 숫자가 몽골군보다 많았음에도 이 전쟁은 수부타이의 압승으로 끝나는데요. 수부타이는 헝가리군을 발견하고 적당한 속도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헝가리 연합군은 몽골 군대를 추격했죠. 도망치던 수부타이는 갑자기 멈춰섰는데 수부타이가 멈춰선 사유강에는 러시아 북쪽에 자리 잡은 바투가 있었죠. 회전이라는 것은 두 군이 마주보고 서서 치르는 총력전인데 수부타이는 이 회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전략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바투는 성에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강 때문에 포격을 피할 방법도 없는 헝가리군은 정신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몽골군 앞에서 쓰러져 나갔죠. 정비를 마치고 수부타이의 군대가 헝가리 연합군 면전에 나타났을 때 벌어진 것은 학살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이 전투로 4만의 병력을 잃었죠. 유럽이 수부타이의 손에 몰락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넓이의 땅을 단 4년 만에 지옥으로 만들어낸 거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럽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몽골 군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PTSD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죠. 헝가리 정복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오고타이 칸은 로마 제국까지 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쯤 되면 수부타이를 데리고 질 자신이 없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오고타이 칸의 야망은 계획에서 그치고 말죠. 오고타이 칸이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유럽 침공은 오고타이 칸의 죽음과 함께 끝났죠. 이제 수부타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전쟁에 참전했죠. 수부타이는 마지막 전투인 송나라와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72세의 나이로 자연사합니다. 수부타이의 생애를 보고 있으면 정말 안 싸웠던 순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투에서 뛰어난 전술을 보여주며 싸웠다 하면 이겼죠. 당대에 강하다고 알려졌던 호라즘 왕조도 금제국도 유럽의 강국들도 수부타이의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부타이의 손에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천재적인 전략가고 그와 동시에 야망으로 가득 찬 학살자였습니다.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전략 뒤에는 수부타이가 행했던 학살과 약탈이 있었습니다. 수부타이의 이런 잔인한 성격 덕분에 몽골군은 지옥의 군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칭기즈칸의 사구 중 하나 수부타이,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